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도시가 불타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뉴스는 매일 중동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왜 싸우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하나의 사실이 충격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중동의 비극은 사실 100년 전 책상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중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동이라는 말 자체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850년경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동쪽 중간쯤 되는 지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중동이라는 이름부터가 이미 유럽 중심적 시각의 산물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동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아랍, 오스만, 그들에게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 지금의 이라크 땅,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최초의 도시,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도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3150년경 파라오 아래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지금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땅입니다. 이 역설이 중동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한 이슬람은 불과 100년 만에 중동 전역을 석권했습니다. 7세기 초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 이슬람 군대는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중동 분쟁의 씨앗이 하나 심어집니다. 바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 무함마드 사후 후계자를 놓고 공동체가 쪼개졌습니다. 혈통을 이어받은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아파, 공동체 합의로 선출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니파. 이 종파의 갈등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십자군 원정도 중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095년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성지 예루살렘 수복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에게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200년에 걸친 십자군 원정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중동 땅에는 씻을 수 없는 증오가 새겨졌습니다. 서방이 쳐들어온다는 공포와 불신. 이 기억은 현대에도 아랍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습니다. 서방 국가가 중동에 개입할 때마다 그들은 또 다른 십자군을 봅니다. 13세기에는 몽골 제국이 중동을 유린했습니다. 1258년 몽골 군대가 당시 이슬람 세계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했습니다. 200년 이상 쌓아온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바그다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이 불탔고 강물이 검게 물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파괴는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사실상 종식시켰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에서 세계를 이끌던 아랍 문명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이 시기부터 르네상스로 발전해갔습니다. 이 격차가 훗날 중동과 서방의 힘의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이 중동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동유럽,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메소포타미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600년 가까이 지속된 이 제국 아래에서 오늘날 중동의 터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모두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종파도 달랐지만 오스만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 중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908년 페르시아 땅 마스지드 솔레이만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쳤습니다. 중동 최초의 상업용 석유 발견이었습니다. 이 순간 세상이 중동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3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럽 열강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래사막 아래에 20세기 문명을 움직일 연료가 묻혀 있다는 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한 것처럼 열강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중동의 운명은 더 이상 중동 사람들의 손안에 없게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서서 참전했습니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랍인들을 부추겨 오스만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 영국은 아랍 지도자 후세인 빈 알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쟁 후 독립 아랍 왕국을 인정해주겠다. 후세인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랍 반란을 일으켰고 오스만 제국의 배후를 공격했습니다. 영국군의 중동 진격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전혀 다른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1916년 5월 16일 런던과 파리의 밀실에서 두 외교관이 서명했습니다.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조르주 피코. 이 두 사람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 선이 바로 사이크스-피코 협정. 아랍인들에게는 독립을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땅을 나누어 갖기로 한 비밀 협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는 영국 목, 시리아와 레바논은 프랑스 목. 이 선은 아랍의 부족 경계도, 종파 분포도, 역사적 경계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이었습니다. 자로 긋듯 직선으로 그어진 그 선이 오늘날 중동 국경선의 원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랐습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수신인은 유대인 부호 로스찰드경. 67개의 단어로 된 이 편지가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의 집 건설을 지지한다. 영국은 아랍인에게는 독립을 약속하고 프랑스와는 땅을 나누기로 했고 이번엔 유대인에게도 팔레스타인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의 땅에 세 개의 약속. 이 삼중 배신이 100년 뒤 중동 비극의 원형이 됩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패망했고 사이크스-피코 협정대로 중동은 분할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은 배신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독립의 약속은 공문서 더미 속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영국과 프랑스가 위임 통치라는 이름으로 중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이라는 지붕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부족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앙숙이던 세력들이 같은 국경 안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의 탄생 방식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갈등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유럽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동유럽의 반유대주의 박해를 피해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1930년대에는 나치 독일의 핍박이 본격화되면서 유입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936년 대규모 아랍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지원 중단과 유대인 이주 중단을 요구했지만 영국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 남성 인구의 최소 10%가 사망, 부상, 투옥되거나 망명했습니다. 아랍 지도부는 와해되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유엔은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결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구의 33%였지만 땅의 56%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날 위기였으니까요. 1948년 5월 14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날을 유대인들은 독립의 날로 기억합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날을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건국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이 선전포고했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살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후 3번의 대전쟁을 더 치렀습니다. 1956년 수에즈 전쟁, 1967년 6.1 전쟁,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특히 1967년 6.1 전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집트 공군기 300대를 개전 170분 만에 파괴하고 시나이 반도, 요르단강 서안, 골란 고원을 점령했습니다. 이 패배가 아랍 세계에 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군사적 패배보다 더 깊은 심리적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1973년 아랍 국가들은 복수를 꾀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초반에는 아랍 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역전에 성공했고 전쟁은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아랍 산유국들이 전혀 다른 무기를 꺼냈습니다. 석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에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석유 금수 조치. 이것이 1차 오일 쇼크입니다. 국제 유가가 단숨에 4배 폭등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중동의 문제는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1979년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이 중동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이슬람 혁명. 팔레비 왕조의 독재와 친서방 정책에 반발한 민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법학자 호메이니가 이끈 혁명으로 이란은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소련은 공산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미국은 소련을 막으려고 이슬람 게릴라를 지원했습니다. 이 게릴라들이 훗날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뿌리가 됩니다. 1979년 한 해가 오늘날 중동 분쟁의 여러 불씨를 동시에 지폈습니다. 이란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1980년에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8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이란이 혁명의 불길을 중동 전역에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재정이 파탄난 이라크의 지도자는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이웃나라 쿠웨이트. 1990년 8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공이 1991년 걸프전을 불러왔고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몰아냈습니다. 2001년 11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19명의 납치범들, 그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알카에다의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은 분노했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침공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라크에 권력 공백이 생겨났고 억눌려 있던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자란 것이 바로 ISIS였습니다. 중동 역사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70년 넘게 싸우는가? 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앙숙인가? 왜 시리아는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는가? 왜 IS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100년 전 책상 위에서 그어진 선, 세계의 서로 다른 약속, 석유의 발견, 그리고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개입이 만들어낸 하나의 연속된 비극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반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동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이크스와 피코가 그은 선 하나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동의 비극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달려가 경제 위기를 돌파했던 것처럼 중동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뉴스에서 중동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눈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